은행 창구 직원이 할아버지에게서 냄새가 난다며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코를 막았습니다. 손님들도 다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집어넣었습니다. 1,4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액을 인출했습니다. 지점장이 뛰어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길 건너편 다른 은행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오후 2시. 은행 안은 조용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돌았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7번 창구 앞에 섰다. 낡은 작업복 바지에 때가 묻어 있었다. 손톱 밑에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가 기계적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표정이 굳었다. 통장 정리 좀 해주시오. 할아버지가 낡은 통장을 내밀었다. 여직원이 뒤로 물러섰다. 손으로 코를 가렸다. 저기. 잠깐만요. 그녀가 옆 동료에게 속삭였다. 다른 여직원도 고개를 돌렸다. 둘 다 코를 찡그렸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담당 직원이 자리를 떴다. 할아버지는 그대로 서 있었다. 뒤에서 손님들이 수근거렸다. 저 사람 뭐야? 냄새 진짜.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50년 노동으로 단련된 얼굴이었다. 다른 직원이 왔다. 마스크를 2장 겹쳐 쓰고 있었다. 고객님. 저희가 환기를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서요. 창문이 열렸다. 11월 찬바람이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통장을 카운터에 놓았다. 이거 정리해 주시오. 직원이 장갑을 꺼냈다. 일회용 비닐 장갑이었다. 통장을 집을 때 손끝만 사용했다. 잠시만요. 시스템 확인할게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화면을 다시 봤다. 옆 동료를 쳤다. 잠깐. 이거. 두 사람이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숫자를 세는 입모양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봤다. 길 건너편에 다른 은행이 보였다. 새로 지은 건물이었다. 유리가 햇빛에 반짝였다. 고객님. 혹시.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전액 인출하겠소. 침묵이 흘렀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다. 전액이요? 그게. 금액이. 전액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단호했다. 직원이 황급히 내선 전화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점장님. 지금 큰일 났어요. 할아버지는 기다렸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창 너머 다른 은행을 계속 바라봤다. 뒤에서 발소리가 빨라졌다.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다. 통장 위에 할아버지의 지문이 찍혀 있었다.
50년 노동의 흔적이었다. 기름때, 굳은 살, 상처, 자국. 그것이 1,400억 원의 주인이었다. 은행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 같은 곳을 봤다. 컴퓨터 화면에 찍힌 숫자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낡은 작업복의 노인을.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남루한 손수건이었다. 빨아서 달아빠진. 그것으로 1,400억 원 주인의 땀을 닦았다. 1994년 구로공단 뒷골목. 철공소는 좁았다. 천장이 낮았다. 용접 불꽃이 어둠을 갈랐다. 김철수는 40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밤 11시에 잠들었다. 일요일도 없었다. 아빠 언제 와? 전화기 너머 아들 목소리가 들렸다. 6살이었다. 곧 가마. 숙제 다 했나? 응. 근데 아빠. 뭐냐? 친구들 아빠는 양복 입고 다니는데.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기름 묻은 작업복을 내려다봤다. 아빠도 멋있단다. 정말? 그럼. 우리 아들 제일 멋있는 아빠지. 전화를 끊었다. 다시 용접기를 들었다. 불꽃이 튀었다. 얼굴에 화상 자국이 생겼다. 점심은 1,000원짜리 라면이었다. 물을 아껴 끓였다. 스프를 반만 넣었다. 나머지 반은 내일 먹을 것이었다. 오후 3시. 손님이 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구두가 반짝였다. 여기 철물 가공되죠? 됩니다. 뭐 필요하신지. 이거 급한데. 내일까지 가능해요? 도면을 펼쳤다. 복잡한 부품이었다. 정밀한 작업이 필요했다. 가능은 한데. 시간이 좀. 얼마 드리면 돼요? 20만 원입니다. 10만 원에 해줘요. 철수는 잠깐 멈췄다. 재료비를 계산했다. 인건비를 계산했다. 남는 게 거의 없었다. 그럼 모레까지. 내일이라니까요. 다른 데 가면 되는데. 남자가 돌아섰다. 철수가 급히 말했다.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 저녁에 올게요. 문이 닫혔다. 철수는 도면을 펼쳤다. 벽시계를 봤다. 3시 30분. 밤을 새워야 했다. 11시. 집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 언제 와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또요. 애가 아빠 기다리는데. 미안해. 급한 일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전화가 끊겼다. 철수는 다시 작업대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피곤했다. 눈이 감겼다. 뺨을 때렸다. 정신을 차렸다. 용접기를 켰다. 새벽 4시. 부품이 완성됐다.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터졌다. 피가 났다. 잠깐 눈을 붙였다. 작업복을 입은 채로. 다음 날 저녁. 남자가 왔다. 다 됐어요? 네. 확인해 보십시오. 남자가 부품을 살펴봤다.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요. 돈 여기 있어요. 봉투를 던졌다. 작업대 위로. 철수가 돈을 세었다. 9만 원이었다. 손님. 10만 원이라고. 아. 그게 봉투가 하나 모자라서. 내일 줄게요. 하지만. 내일요. 내일. 바빠서 그래요. 남자는 부품을 들고 나갔다. 철수는 봉투를 쥐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무력감이었다. 벽에 붙은 거울을 봤다. 기름때 묻은 얼굴이 비쳤다. 충혈된 눈이 보였다. 화상 자국이 보였다. 이것이 자신이었다. 그날 밤. 철수는 결심했다. 언젠가는. 작업대 서랍을 열었다. 통장을 꺼냈다. 잔액 30만 원. 언젠가는 이런 대접 안 받을 거야. 통장을 다시 넣었다. 서랍을 닫았다. 용접기를 다시 켰다. 다음 주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꽃이 어둠을 갈랐다. 땀이 흘렀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30년이 흘렀다. 그 30년이 1,400억 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그 시간이 돌아왔다. 지점장이 뛰어왔다. 숨이 찼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고객님. 제가 박민수 지점장입니다. 명함을 두 손으로 내밀었다. 허리를 구부렸다. 90도였다. 할아버지는 명함을 보지 않았다. 그대로 서 있었다. 아까 불편하신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뒤에서 직원들이 지켜봤다. 아까 그 여직원도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지점장이 팔을 내밀었다.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됐소. 여기서 하겠소. 하지만 고객님. 금액이 크셔서. 여기서 하겠다니까. 목소리가 낮았다. 지점장이 얼어붙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이 직원에게 눈짓했다. 여직원이 다가왔다. 아까 그 여직원이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글썽였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김유진입니다. 나이는 28입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 나이하고 비슷하구만. 지점장이 식은땀을 흘렸다. 고객님,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을. 보상. 할아버지가 지점장을 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당신들이 줄 수 있는 보상이 뭡니까? 지점장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객님 모시고 최고급 레스토랑. 필요 없소. 그럼 백화점 상품권이라도. 필요 없다니까.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점장이 황급히 붙잡았다.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은행이 고객님을 위해 무엇이든. 무엇이든? 네.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창밖을 봤다. 길 건너편 은행이 보였다. 그럼 당신들 저기 가서 저 은행에 인사 좀 하시오. 예. 내가 곧 저기로 간다고. 큰 손님 모시러 나오라고.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다. 고객님. 그건. 왜 못하겠소? 아까는 무엇이든 한다고 했는데. 침묵이 흘렀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다. 할아버지가 통장을 집어들었다. 전액 인출 처리하시오. 고객님. 그 정도 금액은 사전 예약이. 내 돈인데 내가 못 찾겠다는 겁니까? 지점장이 입술을 깨물었다. 다시 직원에게 눈짓했다. 지금 당장 본점에 연락하세요. 현금 준비하라고. 네. 지점장님. 직원들이 뛰기 시작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키보드 소리가 요란했다. 할아버지는 기다렸다. 창가에 서서. 지점장이 다가왔다. 고객님. 정말 마음을 돌리실 수 없으신지. 마음이요? 할아버지가 지점장을 봤다. 내 마음은 아까 당신네 직원이 화장실로 도망갈 때 이미 정해졌소. 지점장이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오. 할아버지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떨렸다. 나는 30년을 이렇게 살았소. 매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도 참았소. 가족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으니까. 창밖을 봤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당신네들이 말을 잇지 못했다.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다. 시계가 째깍거렸다. 할아버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1,400억 원이 이 은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다. 손님들이 할아버지를 봤다. 눈길을 피했다. 다시 봤다. 구석에 앉은 중년 여성이 있었다. 그녀도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청소 용역 회사 로고가 보였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봤다. 고개를 숙였다.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네. 옆에 앉은 동료가 속삭였다. 근데 돈이 엄청 많나 봐. 지점장이 저렇게 빌고 있잖아.
얼마나 있길래. 두 사람이 수근거렸다. 할아버지는 들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창구 앞에 선 대학생이 있었다. 22쯤 돼 보였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저 사람 진짜 냄새 나긴 했어. 친구에게 속삭였다. 그래도 돈이 많으면 상관없지 뭐. 그렇긴 한데. 좀 그렇지 않아? 뭐가? 저렇게 더러운 옷 입고 은행에 오는 거? 친구가 어깨를 으쓱했다. 부자들 원래 저래. TV에서 봤어.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손수건을 쥐었다. 남루 한 면 손수건. 맞은편에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보였다. 시계가 반짝였다. 비싼 시계였다. 그는 할아버지를 봤다.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 VIP 고객들도 오는데. 매니저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은행 측에서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곧 처리될 겁니다. 처리요? 저 사람이 무슨 큰 거래라도 하나요? 매니저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말씀드리기가 뭐 얼마나 된다고. 100만 원? 1000만 원? 매니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가 코웃음 쳤다. 쯧쯧. 이러니까 이 은행이.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들었다. 보았다. 느꼈다. 30년 전 철공소. 30년 전 그 시선. 30년 전 그 목소리.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돈이 생겨도, 성공해도, 여전히 그는 냄새나는 사람이었다. 여전히 그는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이었다. 여전히 그는 무시받아도 되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가 벽시계를 봤다. 3시 15분. 얼마나 기다렸을까? 지점장이 다시 왔다. 고객님. 현금 준비됐습니다. 이쪽으로.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주시오. 하지만. 여기서요.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신호했다. 현금 가방들이 나왔다. 하나, 둘, 셋.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입을 벌렸다.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할아버지가 가방을 확인했다.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맞습니다. 지점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고객님. 조심히. 할아버지가 가방을 들었다. 무거웠다. 흔들렸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수고들 하시오. 할아버지가 돌아섰다. 은행 문을 향해 걸었다. 지점장이 뒤에서 따라왔다. 고객님. 정말 다시 한번. 할아버지가 멈췄다. 돌아봤다. 당신. 아까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소. 네. 그럼 한 가지만 하시오. 말씀하십시오. 할아버지가 은행 안을 둘러봤다. 모든 사람을. 앞으로는 사람을 좀 사람답게 대하시오.
침묵이 흘렀다. 그게 전부요? 그것만 하면.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늦었소. 이미. 문을 밀었다. 밖으로 나갔다. 은행 안은 정적에 쌓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중년 여성 청소원이 눈물을 닦았다. 옆 동료가 어깨를 두드렸다. 대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우리 진짜 나쁜 것 같아. 친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장 입은 남자는 자리를 떴다. 매니저의 인사를 무시하고 지점장은 창가에 섰다. 할아버지가 길을 건너는 것이 보였다. 건너편 은행으로. 그리고 그 은행 문이 활짝 열렸다. 지점장이 환영하러 나왔다.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히며 이쪽 지점장은 그것을 봤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1,400억 원만이 아니었다. 건너편 은행은 달랐다. 문을 열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 대신 적당한 온기가 느껴졌다. 어서 오십시오. 안내 직원이 다가왔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표정이 자연스러웠다. VIP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할아버지가 가방을 들어 보였다. 예금 좀 하려고. 직원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복도를 걸었다. 카페 위에 깔려 있었다. 발소리가 흡수됐다. VIP실 문이 열렸다. 넓은 공간이었다. 소파가 부드러워 보였다. 여기 앉으십시오. 차 드릴까요? 물 한 잔만 주시오.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갔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았다. 몸이 푹 꺼졌다. 편했다.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다. 산수화였다. 가짜가 아닌 진품 같았다. 문이 열렸다. 지점장이 들어왔다. 50대 후반쯤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지점장 최동욱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두 손으로 내밀었다. 할아버지가 받았다. 처음으로. 김철수라고 하오. 반갑습니다. 김 사장님. 사장님이라는 호칭. 할아버지가 잠깐 멈칫했다. 지점장이 앉았다. 건너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금 좀 하려고 하오.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할아버지가 가방을 열었다. 다발이 보였다. 1,400억쯤. 지점장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우리 은행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이 왔다. 차가웠다. 할아버지가 한 모금 마셨다. 근데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건너편 은행에서 오신 건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기 있던 돈이요. 지점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사정이 있으셨군요. 사정이라기보다는
할아버지가 말을 멈췄다. 창밖을 봤다. 건너편 은행이 보였다. 대접을 못 받았소. 지점장이 잠시 침묵했다. 죄송합니다.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사과드립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그래도 손님을 모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점장을 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당신은 다르구만. 고맙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꺼냈다. 그럼 계좌 개설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오. 혹시 우대금리나 특별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그런 건 필요 없소. 그냥 보통 사람처럼 대해 주시오.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지갑을 꺼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신분증을 내밀었다. 지점장이 확인했다. 키보드를 쳤다. 철강 사업을 하셨군요. 한 30년 됐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존경스럽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랐다. 존경이라는 단어. 뭐가 존경스럽소. 30년을 한 길을 가셨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3년도 못 버티는데. 지점장이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저희 아버지도 용접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할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님이. 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그랬구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지점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지점장이 봤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할아버지가 이름을 썼다. 김철수. 삐뚤삐뚤한 글씨였다. 감사합니다. 모든 절차 완료됐습니다. 지점장이 통장을 내밀었다. 새 통장이었다. 깨끗했다. 할아버지가 통장을 받았다. 무거웠다. 1,400억 원의 무게. 앞으로 잘 부탁하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지점장이 일어났다. 할아버지도 일어났다. 나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소. 할아버지가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걸었다. 뒤에서 지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 사장님. 언제든지 편히 오십시오.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대답 대신. 은행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건너편 은행을 봤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쪽을 보지 않았다. 앞만 봤다. 새로운 은행.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존중. 3일이 지났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본점 회의실.
임원들이 둘러앉았다. 지점장 박민수는 맨 끝에 섰다. 그래서 부행장이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차갑다. 1,400억이 그냥 나간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됩니까? 그게 얼마짜리 고객인지 알기나 합니까? 박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김철수 고객은 저희 은행 VIP 중에서도 상위 1%였습니다. 그런 고객을 그따위로 관리했다는 겁니까? 탁자를 치는 소리가 났다. 누구 짓입니까? 누가 그 짓을 했어요? 박민수가 서류를 꺼냈다. 김유진 사원입니다. 그 사원 어디 있습니까? 대기실에 있습니다. 당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다. 김유진이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너 이름이 김유진이지? 네. 맞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대답 못합니까? 부행장이 일어섰다. 유진 앞으로 다가왔다. 당신 하나 때문에 은행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당신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유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3천만 원? 4천만 원? 그거 100년 모아봐야 1,400억 안 됩니다. 이해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몰랐어요. 그 분이 몰랐다고요? VIP 고객 명단도 안 봤습니까? 보긴 봤는데 옷차림이 말이 막혔다. 부행장이 코웃음 쳤다. 옷차림? 옷 보고 사람 판단하는 거 학교에서 안 배웠습니까? 회의실이 정적에 쌓였다. 다른 임원이 말했다. 그 고객, 지금 어디 있습니까? 건너편 KB은행으로 갔습니다. KB.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그쪽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 제시했나? 아닙니다. 일반 계좌로 개설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계좌? 그런 큰 금액을?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람답게 대접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부행장이 자리에 앉았다. 연락은 해봤습니까? 12번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직접 찾아갔습니까? 회사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비서분이 안 받아주시더군요. 부행장이 한숨을 쉬었다. 망했군. 회의실 문이 열렸다. 행장이 들어왔다. 모두 일어섰다. 앉으십시오. 행장이 자리에 앉았다. 서류를 펼쳤다. 김철수 고객 건 보고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장님. 죄송하다는 말 그만하십시오. 이제 대책을 세워야지. 행장이 모두를 둘러봤다. 우리 은행 이미지가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인터넷에 글이 돌고 있습니다.
익명이지만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행장이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VIP 고객을 냄새난다고 무시한 은행. 조회수 10만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댓글 보십시오. 다들 우리 은행 욕하고 있습니다. 행장이 태블릿을 내려놨다. 손님을 잃은 것보다 더 큰 게 뭔지 압니까? 침묵. 신뢰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잃었어요. 행장이 유진을 봤다. 당신, 사표 쓸 생각하고 있죠? 유진이 놀랐다. 어떻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하면 사표 쓰면 된다고. 행장이 고개를 저었다. 사표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배워야 해요. 유진이 눈물을 닦았다. 뭘 배워야 합니까? 사람을 보는 법. 진짜 가치를 보는 법. 행장이 일어섰다. 우리 모두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일로.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다. 문 앞에서 멈췄다. 김철수 고객님께는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리에서 반성하십시오. 문이 닫혔다.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이 창밖을 봤다. 건너편 KB은행이 보였다. 저기서 그 할아버지는 존중받고 있었다. 자신이 빼앗아버린 존중. 15년 전. 김철수는 55이었다. 작은 철공소는 중견 기업이 됐다. 직원이 50명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작업복을 입었다. 현장에 나갔다. 직접 일했다. 사장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공장장이 말했다. 아직 멀었어. 대기업이 돼야지. 벌써 충분히 크지 않습니까? 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 정도로는 아직도 무시당해. 공장장이 놀랐다. 누가 사장님을 무시합니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다. 대기업 구매 담당자가 왔었다. 정장 입은 젊은 남자였다. 여기가 김철수 대표님 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아. 대표님이 직접 작업복을. 남자가 웃었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우리 같은 대기업은 임원들이 현장 안 나가거든요. 격이 다르죠. 철수는 참았다. 주문을 받아야 했다. 그래도 현장을 알아야 제품을 제대로. 아이고. 그런 옛날 방식은 요즘은 다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다. 단가 다시 깎아주세요. 30%. 30%요? 그건 너무. 다른 데 가면 되는데요? 철수가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나갔다. 철수는 서류를 구겼다. 펴지 않았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괜찮아. 무슨 일 있어요?
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 뭔데요? 사람들 시선. 나를 보는 눈. 아내가 손을 잡았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마워. 그래도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날 철수는 결심했다. 더 커져야 해. 아무도 무시 못할 만큼.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밤 12시에 잤다. 1년이 지났다. 회사가 2배로 컸다. 2년이 지났다. 상장을 했다. 3년이 지났다.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작업복을 입었다. 여전히 현장에 나갔다. 여전히 기름때가 손에 묻었다. 사장님, 이제 정장 좀 입으시죠. 비서가 말했다. 이게 편해. 하지만 대회 이미지가. 이미지? 철수가 웃었다. 이미지로 사람 판단하는 놈들한테 보여줄 필요 없어.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10년이 더 흘렀다. 회사는 업계 다섯위 안에 들었다. 매출 5천억이 넘었다. 개인 자산은 헤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철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작업복. 여전히 현장. 여전히 손에 기름때.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청했다. 김철수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글쎄요. 부자가 된 기분이 어떠십니까? 철수가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가난한 것 같아서. 예. 자산이 1,000억이 넘는데요. 돈은 많아졌죠. 근데 여기. 철수가 가슴을 짚었다. 여기는 여전히 가난한 철공소 주인이거든요. 기자가 메모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철수가 카메라를 봤다.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비사가 났다. 반응이 뜨거웠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들은 옷을 봤다. 여전히 사람들은 겉모습을 봤다. 여전히 사람들은 판단했다.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그 판단의 대가를 치렀다. 1,400억 원이라는 대가를. 일주일이 지났다. 할아버지의 사무실은 조용했다. 책상 위에 2개의 통장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낡았다. 하나는 새 것이었다. 낡은 통장, 30년의 역사. 새 통장, 새로운 시작. 할아버지는 2 통장을 번갈아 봤다. 노크 소리가 났다. 들어오시오. 비서가 들어왔다. 사장님. 은행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어느 은행? 예전 거래하던 곳입니다. 행장님이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다. 사양한다고 전해주시오. 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그것도 사양.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봤다. 공장이 보였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랐다. 오늘도 일이 잘 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직접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아들 목소리였다. 그래. 무슨 일이냐? 인터넷 봤어요. 은행 일.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게 벌써 내 귀에까지 들어갔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뭐가 괜찮지 않겠니? 화나셨죠?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했다. 화는 처음에는 났지. 근데 지금은요? 그냥 담담해. 오히려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이 웃었다. 아버지답네요. 뭐가? 화내는 것도 쿨하게 하시잖아요. 1,400억으로. 할아버지도 웃었다. 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싼 수업료를 낸 거지. 무슨 수업료요? 사람 볼 줄 아는 은행 찾는 법. 둘이 웃었다. 아버지. 저녁 같이 할까요? 그러자. 내 어머니도 모시고 와라. 네. 어디서 만날까요? 집에서 먹자. 내 어머니 손맛이 최고야. 전화를 끊었다. 할아버지는 다시 통장을 봤다. 낡은 통장을 집어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봤다. 30년.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었다. 땀, 눈물, 상처, 무시, 멸시, 그리고 인내. 할아버지는 통장을 서랍에 넣었다. 던지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그것도 자신의 역사니까. 새 통장을 집어들었다. 깨끗했다. 아무 흔적도 없었다. 이제 새로 시작이구만. 혼잣말이었다. 창밖에 햇살이 들었다. 따뜻했다. 노크 소리가 다시 났다. 들어오시오. 공장장이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 생산량 보고 드립니다. 그래. 어떤가? 목표치 200% 달성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었다. 직원들 수고했다고 전해주게. 저녁은 내가 쏘겠네. 감사합니다. 공장장이 나가려다 멈췄다. 사장님. 은행 일은 괜찮으십니까? 응. 아. 그거?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신경 쓰지 말게. 하지만 자네는 일이나 열심히 하게. 그게 나한테는 더 큰 힘이 되네. 공장장이 깊이 고개 숙이고 나갔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갔다. 멀리 시내가 보였다. 저 어딘가에 그 은행이 있었다. 저 어딘가에 그 직원이 있었다. 저 어딘가에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자신이었다.
자신을 지키는 것.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 1,400억은 그 값이었다. 비싼가? 아니다. 존엄에 비하면 싼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작업복을 입었다. 현장에 나가기 위해 거울을 봤다. 이른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었다. 화상 자국이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여전히 또렷했다. 여전히 살아있었다. 좋아. 혼잣말을 하고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걸었다. 직원들이 인사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수고들 하네. 공장으로 내려갔다. 비계 소리가 들렸다. 쇳소리가 울렸다. 익숙한 소리였다. 젊은 직원이 용접을 하고 있었다. 불꽃이 튀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봤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 잘하고 있나? 네. 사장님. 젊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땀이 흘렀다.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다. 할아버지는 웃었다. 힘들지? 괜찮습니다. 좋아. 그 마음 잃지 말게. 등을 두드려줬다. 할아버지는 다시 사무실로 올라왔다. 책상에 앉았다. 새 통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 깨끗한 첫 페이지. 그 위에 써 있었다. 김철수. 자신의 이름. 30년을 쌓아온 이름. 이제는 존중받는 이름. 할아버지는 통장을 덮었다. 그리고 웃었다. 조용히. 평화롭게.